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자, 오늘도 중요한 경제 지표를 설명드리고 추적 관찰해서 모니터링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확정치가 발표됐습니다.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는 말 그대로 소비자들의 심리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조사를 한 것이고요. 이 예비치와 확정치가 있는데 지난주에는 확정치가 발표됐는데 98.4로 상당히 양호하게 발표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표만 제가 덜렁 설명을 드리면 이건 뭐고 내가 이걸 왜 알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죠. 이 때문에 지표에 대해서 그리고 실전에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결하게 핵심만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는 지난 1991년 저축 대부조합 사태, 그리고 IT 버블 붕괴, 그리고 금융위기 당시 심리 지수가 크게 하락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회색의 그림 부분이 바로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했던 이 구간입니다. 자, 이렇게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급락하는 구간에서는 주식시장이 폭락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지수 하나만 딱 보여드리면 주식시장에 선행한다 아니다 이렇게 댓글로 논쟁을 많이 펼치시기도 하기 때문에 지수와 겹친 차트를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자, 보여드리는 그림의 푸른색 선은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이고요. 붉은색 선이 나스닥 지수입니다. 자, 2001년 IT 버블 당시에 소비자 심리 지수가 급락하자마자 주식을 매도했다면 이 어깨에 빠져나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림의 2008년 당시 금융위기 당시에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이미 2007년 말부터 급락했습니다. 만약 소비자 심리 지수를 그대로 따랐다면 좋은 시점에 주식을 매도할 수 있었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는 주식의 매도 타이밍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림의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를 보시면 주식시장의 급락 구간이 아닌데도 심리가 급락하는 구간이 꽤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속적으로 제가 설명드리는 거지만 이 단일 지표로는 적중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지속적으로 주식시장의 폭락을 예견하는 지표들을 이렇게 추적 관찰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표들 다수가 주식시장이 폭락할 것이다 하는 위험을 경고하는 시점에 만약 이런 시점에 소비자 심리 지수까지 급락을 한다면 이때는 주식을 매도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자, 따라서 이런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이 소비자 심리 지수를 활용하면 조금 더 적중률을 높일 수 있다. 이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난주 발표된 지표는 어떤지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자, 그림처럼 지난 1월 미국 정부 폐쇄의 영향으로 소비자 심리 지수가 급격히 감소하였지만 이 셧다운이 해소가 되면서 다시 2월, 3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소비자 심리 지수 봤을 때 당장에 주식을 매도하거나 경기가 급락할 타이밍이라고 보여지진 않죠. 지표 모니터링을 처음 보시는 분도 그림을 통해서 설명드리니까 이해하기 쉬우시죠? 이렇게 중요한 경제 지표를 일기 쓰듯이 꾸준하게 추적 관찰하면서 모니터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그냥 이 영상을 통해서 이 지표만 확인하셔도 경제 지표에 따른 주식의 매수 매도 타이밍 그리고 경기가 급락할지 안 할지들을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제 덕분에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이 다가올 금융위기를 먼저 좀 안전하게 피하시고 소중한 자산을 지키신다면 저는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중요한 지표를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자, 바로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 지표인데요. 지난 29일 발표된 지표는 66만 7천 건으로 확실한 반등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역시 해당 지표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지표를 어떻게 실전에 적용하는지 핵심만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림 보시면 지난 1991년 저축 대부조합 사태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구간에서 신규 주택 판매가 평균 대비 확실하게 크게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001년 IT 버블은 주택의 버블이 문제가 되었던 구간이 아니지만 1991년과 2008년은 과도한 부채로 주택 문제가 버블이 발생하고 폭락했던 이런 시기입니다. 해당 구간에서는 확실히 신규 주택 판매가 이 주식시장의 폭락보다 선행하여서 하락하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경제 지표가 되겠죠. 지난 2001년 IT 버블 당시를 보셔도 신규 주택 판매 지수가 분명히 선행하여서 하락한 기록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앞으로도 신규 주택 판매가 급락한다면 주식시장의 위험 경고가 켜졌다고 봐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지표들과 주식의 매도 타이밍을 잡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주 발표된 신규 주택 판매 지수는 어떨까요? 자, 2월 지표인데요. 반등세가 확연합니다. 1월, 2월, 지난 12월에 상당히 안 좋았고요. 지표들이 확실히 반등하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택 지수가 급반등하는 것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미국 모기지 금리가 하락하였기 때문에 이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미국 모기지 금리가 뭐냐면 주택담보대출 금리인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떨어지면 그러면 아무래도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최근 급등하던 주택 모기지 금리가 하락하였기 때문에 향후 발표될 주택 지수가 좋아질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상대로 적중해서 좋아지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잠깐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 영상을 안 보고 댓글을 다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지금 제 영상처럼 경제 모니터링에서 2가지 지표를 봤더니 아주 괜찮은 시점이다 라는 영상을 제가 이렇게 올렸는데, 그 댓글에 얼마 전까지 괜찮다고 하지 않았나요? 아니면 괜찮다고 그러더니 갑자기 말을 바꾸네? 뭐 이런 댓글을 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분명히 괜찮다고 했는데 갑자기 무슨. 다음으로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에서는 절대 극단을 추구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일부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이 경제 지표를 봤을 때 아직 주식시장이 괜찮다고 하면 주식을 이 100%로 가지고 있다가, 그리고 주식시장의 최고점, 이 꼭지점까지 가지고 있다가 내가 판 다음날 또는 내가 팔고 나서 뭐 그 다음 달에 주식시장이 폭락하기를 바라고서 이런 마음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신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경제지표 다수를 조합해서 확인을 한다고 해도 정확한 꼭지점을 맞추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모든 지표가 뭐 하락을 예견하고도 상당 기간 지나서야 폭락이 올 수도 있거든요. 또 반대로 예상치 못한 블랙스완이 올 경우에는 지표들은 멀쩡함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폭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그림과 같은 경기의 위치에 따라서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자, 그림의 노란색 경기 회복의 구간에서는 주식형 자산의 비중을 80% 이상 많이 가지고 계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지금 구간은 이 녹색의 상승 영역 구간입니다. 이 녹색의 상승 영역 구간에서는 이 위치가 정점으로 점점 올라갈수록 채권의 비중을 늘려야 하거든요. 자, 지금 경기는 녹색의 시작점을 0으로 놓고 정점을 100%로 하면, 자, 지금은 한 80% 이상의 어디쯤 위치한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아직은 폭락을 예견하는 지표들이 많이 관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구간에서는 성향에 따라 채권 비중을 최소 못해도 40% 이상은 유지하고 나머지 주식형 자산을 보유하고 경제 지표를 모니터링하면서 채권 비중을 앞으로 계속 늘려가는 것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실제 제가 관리해드리고 있는 고객님들의 경우에 지난 2017년 이 말 12월부터 채권을 60% 그리고 주식을 40%를 비중으로 리스크 관리를 했고요. 지난 2018년 말에 주식을 60%, 채권을 40%로 변경해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관리받는 고객님들이 계시고 증권사 시스템에도 이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극단적으로 주식시장의 최고 꼭지점까지 주식을 100%로 가지고 가다가 내가 매도한 다음날 또는 다음 달부터 폭락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경기의 정점에 다가갈수록 주식과 채권 비중이 있다면 점점 채권 비중을 늘려서 결국에 이 정점 구간에서는 채권 80% 이상을 가진 상태로 정점에서 이 폭락을 맞으셔야 된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포트폴리오 비중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해 보시고 리스크 관리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고미숙 고전평론가는 말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보게 되는 드라마는 이 언젠가부터 드라마의 여주인공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비련의 여주인공입니다. 그리고 남자 주인공은 대기업의 본부장입니다. 그냥 본부장도 안 되고 재벌 2세 정도 되는 본부장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매체는 이것이 마치 연애의 정석인 것처럼 아니면 이것이 진짜 진정한 사랑인 것처럼 은연중에 관념을 주입합니다. 사랑에 대해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제대로 가치관을 정립하기 전부터 우리는 매체의 이러한 관념들을 항상 주입받고 자라게 됩니다. 현대 여자들은 그래서 멜로 드라마와 사랑에 빠져 있고, 그리고 현대 남자들은 이 포르노와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이 때문에 그렇게 결혼은 점점 어려워진다고 말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영화 디태치먼트의 주인공은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항상 우리들은 관념을 주입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동화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사회에서 행복해지려면
예뻐져야 하고, 예뻐지려면 성형수술을 받아야 하고, 또 날씬해져야 하고, 유행을 따라야 하고, 또 결혼을 하려면 좋은 차가 있어야 하고, 좋은 집이 있어야 하고, 또 부모를 잘 만나야 하고, 24시간 우리는 이 매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관념을 주입받게 됩니다. 자, 영화에서 이것을 매체의 학살이라고 말하며, 매체는 우리의 남은 삶에서 앞으로 계속 우리에게 파고들어 사상을 주입시키고, 우리는 그것들이 사실이라고 믿고 소비를 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자동차 광고를 보게 되면 당신이 여자친구가 없는 것은 우리가 판매하는 이 비싼 외제차가 없기 때문입니다. 할부로 구입하세요. 여자들이 당신의 차에 타고 싶어서 안달이 날 겁니다. 라는 광고를 하고 자동차를 산 사람의 옆자리에 아주 늘씬한 아가씨가 올라타는 영상을 보여줍니다. 자, 과소비하지 않고 좀 더 실용적이면서 튼튼하고 가성비가 좋은 그런 차에 타는 당신의 모습이 더 멋있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자, 이렇게 우리는 한쪽 관념이 옳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주입되는 관념과 사상에 따라 무의식 중에 우리는 이것을 진실 그리고 진리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TV에 연예인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는 모습은 당연하다는 듯 서울의 60평짜리 고급 빌라, 한강뷰의 넓은 평수의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나 혼자 산다는 연예인들도 서울의 아파트 하나쯤은 쉽게 장만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고 연예인들이 사는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우지 못하는 현실이 미안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겠다고 응답하는 이 서울의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딸들은 얼굴에 칼을 대지 않아도 또는 약으로 살을 빼지 않아도 충분히 아름답지만 항상 자신의 외모를 바꾸고 싶어 합니다. 또한 우리의 젊은 사람들이 강남의 한복판 60평대 고급 빌라 또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이런 아파트에 살지 않아도 어디에서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모습은 대견하고 당당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처지와 상황을 비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잘못된 관념들이 주입되고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속되는 관념의 노출 속에 우리는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옳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선 여러분 스스로가 옳고 그름 그리고 좋고 나쁨이라는 판단을 더 이상 주입되는 관념으로 판단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많은 분들과 이 깨달음에 대해서 공유하시면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조금씩 변화합니다. 우리 미래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렇게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그것들을 많이 전파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동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좀 눌러주시고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